이번 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풍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첫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자, 영업이익이 1분기에 1조 8천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소광 롤마진 축소로 전분기 대비해서 부진은 하였습니다. 국내 본사에서는. 그래서 또한 이제 업황 부진 때문에 판매 가격이 5만 원 정도 하락했고, 원가는 또 2, 3만 원 정도 상승을 해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날아간 겁니다. 수익성이 축소가 됐죠. 자, 글로벌 철강 가격이 그나마 3월부터 반등은 해서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이 2분기에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겠지만 현재 1분기는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꼭지로 나와 있듯이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원료탄 가격도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아시아 권역의 철강 가격들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광의 롤마진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롤마진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계에서 얘기하는 정제마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 같은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추정치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이라서 아까 전 보고서랑 한 2천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3% 영업이익을 하회라고 잡아놨고요. 아까 위에랑 말이랑 같듯이 판가 하락과 원료 이제 상승을 해서 스프레이더 마진이 6.9만 원이나 축소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6.9만 원 정도가 축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4고로에서 개수로 인해서 당분기 생산 및 판매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분기 물량 축소로 인해서 고정비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증가가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마진 방어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3월부터 열연은 중국 수출 가격 및 국내 유통 가격 반등세이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방향은 정확하기 때문에 수요 진작을 바탕으로 강제 가격 상승 견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은 사실 존재하는 건 없고, 수소환원 제철소가 빠르게 이제 건립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아직 검수 중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그걸 토대로 아무래도 수소환원 제철소를 짓고 실제로 사업들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이 아닌 향후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향후라고 한다면 사실 하반기 때부터 좋아진다라고 나왔지만은 올해 연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수소 환원 제철소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완성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미지의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좀 먼 미래인 거죠. 가상으로 모든 조건을 맞춰놔서 이 시뮬레이션이 정말로 그대로 현실에서도 반영이 될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는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제철이기 때문에 정제마진의 개념인 롤마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포스코 홀딩스에는 적어놓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5,910억 원이고요.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해서 보자면 철근과 현관 가격 인상에 따른 통당에서 1만 원, 2만 원 정도의 롤마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은 상황인 거고, 근데 고로 부분에서는 전분기에서 대비 부진한다. 그래서 여기는 포스코홀딩스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분기로 가면 이 봉현강은 개선이 됐지만 여기서 말했던 방금 전에 말했던 이 고로 부분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확실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동차 등 주요 전방 산업 간의 협상 결과가 불확실성이 대두가 됩니다. 문제는 전방 수요가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그 봉쇄 때문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원가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마진 축소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이 원자재조차도 이 자동차 업체에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서 우리는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가격 아니면 별로 지금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가 전이도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동사는 업황 강세가 아시아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위에서도 봤지만 원료탄에 대한 가격 안정화가 되어 있고 고로 부분 가격 전가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지만은 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네, 마지막 풍산입니다. 자, 풍산은 이제 구리 대표주이고 또 방산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510억 원 정도 되고요.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상여금이나 인건비 증가 효과에 대해서도 1분기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까지는 조금 투자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탈 게인이 감소를 했습니다. 메탈 게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여기 나왔죠. 판매가가 원재료비를 넘어섰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탈 이 게인이 좀 감소가 돼서 좋지는 않은 거고 또 큰 폭의 매출액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여기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미국 탄약 판매 법인에 대한 실적 호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분기 먼저 보시면 인건비 효과가 소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재가 끝났고, 또 수출 호조로 원유 환율 상승도 있고, 그래서 마진율 개선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간 단기적 악재로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미국 탄약 판매 법인 이 실적은 미국의 러시아산 탄약 수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사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비중은 무려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10% 이상이면은 갑자기 꽁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다발이. 그렇죠? 그래서 중동 등도 요즘에 좀 전쟁에 대한 또 압박감이 또 다시 또 되살아나면서 탄약류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다른 통산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면 구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1% 상승하였다. 그래서 메탈 게인이 발생을 했고,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동 판매량이 있는데 전분기에서 2% 증가한 4.9만 톤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성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내수 매출액은 정년 동기 대비해서 낮은 기저에 따라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동 지역으로의 판매가 호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마찬가지로 메탈 게인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을 비롯해서 비철 금속 가격이 달러 인덱스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21년 말 대비해서 1분기도 강세다. 그리고 광산 활동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다시 한번 원자재 공급이 차질 우려를 빚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 가격도 상승이 크게 나타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공급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구리 가격의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지만 22년도와 21년도 대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방산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이 임접 지역들에서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받을 수는 없고, 이게 점점 장기화가 되면 부분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일봉이고요.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이고, 주봉으로도 약간 계속 재미없는 그런 구간인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쭉 끌어올렸던 피크아웃 논란으로 또 쭉 떨어졌다가 하반기에는 보통 모든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월봉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대부분 대형 기업들은. 그리고 소폭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물론 사업이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철강 가격들에 의해서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지만은 이번 연도와 내년까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경제학자들도 점차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도 이 향후에 일어나는 이 인플레이션과 각종 문제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는 당장의 모멘텀은 실적 이외에는 없어 보이고, 근데 실적은 사실 작년에 피크를 찍었던 걸로 사실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자면 사실 주가가 좀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 기회에 잡으면 나중에 수소환원 제철소가 들어섰을 때, 혹은 그거에 대한 성장치와 발표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나머지 ROE나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급성장하는 업체들은 아니고, 또 EPS가 크게 좀 줄어들었고, 작년에 비해서 PR도 작년에 비해서 높아졌고, PBR은 동일하고, 주당 배당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대로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소폭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EPS가 배당금은 그래도 17,000원 정도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배당 성향과 시가 성향 배당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포스코홀딩스가 괜찮은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에서도 사실 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올해의 주가가 좋지 않다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혹은 배당 확대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이루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제철부터 보시면, 자, 일봉이고요. 네, 주봉이고요. 비슷한 흐름이죠. 월봉입니다. 거의 진짜 똑같은 흐름이고, 오히려 현대제철이 모멘텀이 없다 보면 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그룹의 이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므로 현대제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수소 관련 뭐라 해야 될까요? 수소와 관련된 업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외국인도 기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볼 수 있는 거는 PR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마이너스, 여기는 3배, 아직 4배도 안 되는 회사이고, 물론 배당 성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한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을 좀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전체적으로 오늘 철강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으로는 풍산, 구리 기업을 보시면 강보합으로 맞췄고, 네, 일봉 주봉이고, 마지막 월봉입니다. 여기도 약간은 제철과 비슷하게 사업의 현황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모습들이 좀 보이고, 과거에 5만원, 9천원 정도 2017년에 찍었다가 구리가격이 쭉 빠졌는지 하면서, 네, 수요가 또 급감하는 코로나 시기에 완전 폭락을 하였고,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한 3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30% 정도 떨어진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30% 아닌가요? 한 20%? 그 정도 떨어진 모습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바닥권에서는 좀 아직 좀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풍산도. 네. 뭐 이거 이외에는 뭐 구리 가격에 의해서 시향이 변동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모멘텀은 없어 보이고, 여기도 낮은 PER, 낮은 PER 정도이고, 네, 매출액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작년보다는 좀 잘 안 나올 걸 좀 보고 있네요. 매출액은 높아졌지만. 네,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2분기부터.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이 나머지도 사실은 그렇게 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